네, 반갑습니다. 문성 IT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2번 문제 패턴을 한번 타입을 패턴별로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68회, 69회, 70회 이제 3회차에 걸쳐서 한 회차당 3일씩 시험을 봤기 때문에 9개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PLA와 그러니까 PLB를 주로 제어를 했습니다. PLA와 PLB를 제어를 하고 그 램프의 결과값을 가지고 반전을 PLC와 PLD를 했고요. 그 다음에 PLC와 PLD의 익스클루시브 OR 그러니까 배타적 합을 가지고 PLE를 이렇게 출력을 했던 문제가 주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68회, 69회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68회는 1일차, 그 다음에 68회는 3일차에 이렇게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69회에서는 1일차, 2일차가 나왔고 70회에서는 1일차만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이 삼각형으로 제가 표시한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그러니까 연산의 결과를 가지고 그 논리 연산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출력이 없고, 전체 PLA에서 PLE까지를 전체를 그냥 어떤 그 조건문으로 합류를 시켰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패턴이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바뀐 경향이 있고 70회에 와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짙어졌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PLAP 제어만 하면 PLCD는 그 타임 차트만 복잡하지 오히려 심플한 문제였다고요. 그런데 이 함정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PLA부터 E까지를 전체를 다 활용하는 이런 문제에는 그 함정을 파기가 참 좋은 문제가 많았어요. 특히 이제 여기 70회 3일차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면은 그 함정에 빠지는 이제 그런 문제 타입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70회는 그 뭐 문제가 진화를 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 타임 차트상 어렵게 보이지만은 실제 프로그램 내용은 간단했던 이런 타입의 문제가 줄고 오히려 제가 이제 68회부터는 바로 소스를 보면서 문제를 복기해 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PLC를 하면서 그 중요하게 훈련을 쌓아야 될그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그램 소스를 보고 문제를 복기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능력은 왜 필요하냐면 자기가 짠 자기 프로그램을 다시 읽어보고 그 문제를 정확히 다시 그 해석을 해내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나중에 문제를 디버깅 할 때 문제 찾는 그 시간이 잘못된 문제를 찾아내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이게 그 프로그램 소스 코딩을 읽어내는 능력, 굉장히 이것도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먼저 해석을 해보는 게 아니라 소스 코드를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왔을 것이라고 해석을 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소스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8회 1일차 문제입니다. 먼저 소스를 가지고 문제를 해석해 보면 select 스위치 B가 ON이 되는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면 전제 조건이 M10이라는 전제 조건을 출력을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M10이라는 전제 조건 컨디션 2가 되면 푸시 버튼 A를 누르자마자 카운터 C10이라는 카운터를 5 이상이 되지 않을 때까지 5 이상이 안 될 때까지 카운터를 늦어갈 수가 있고요. 푸시 버튼 B를
누르자마자 C11이라는 카운터 값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지문에서는 이걸 카운터 값 A라고 그랬고 얘는 카운터 값 B라는 값이 있으면은 Shift C를 눌렀다 때는 네거티브 신호에서 눌렀다 때는 네거티브 신호에서 B 값이죠. B 값을 그래서 A 값을 뺀 값을 이 D10이라는 C 값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C10 A 값을 10으로 곱해서 초로 환산해주는 값으로 하나 가지고 있고요. 이 D10은 B에서 A 값을 뺀 값이죠. 그 값에서 10을 곱해가지고 얘를 초로 환산된 D14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D10이 0보다 큰 경우에, D10이 0보다 큰 경우, D10이라는 것은 이 값이죠. B에서 A 값을 뺀 값이 D10이죠. 그런 경우에 시그널이 한해서, 자, 여기서도 제가 이런, 연산자는 이런 시그널 밑에다가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게 되면 이 시그널을 누를 때만 이런 산술 연산을 하는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11이라는 값이 발생을 하는 순간에 이제 M11의 출력이 나오면 타이머가 돌죠. 타이머가 제일 먼저 도는 타이머가 D12라는 타이머는 뭐죠? 예, A 값입니다. A 값. 그러니까 5번을 눌렀으면은 5초짜리 타이머가 돌 거고 이 5초짜리 타이머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D11은 뭐였죠? D14죠. D14는, 이 값이죠. 이 값. 그, D10 차이값만큼, 그러니까, 4번 누르고 3번을 뺐으면 1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이런 값이라면은 A 값이 3번이고 B 값이 4번이었다면, 이 3초 동안 ON이 되고 여기서 말하면 3초 동안 ON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차이값 1초 동안 오프되는 PLA의 점등 그 사이클이 완성이 될 거고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을 하죠. 언제까지 반복을 하냐면 이렇게 T11로 이 비접점을 끊어주는 것은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 끊어지는 시점은 SSC를 누르자마자 혹은 Select Switch A, B가 상태가 바뀌면 끊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Select Switch C를 눌렀을 때 그 초기화 조건이 한번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초기화 조건에서 보면 파일 무브를 해가지고 0부터 D10 번지 어드레스부터 10개 정도를 워드 단위로 0으로 치환해라 하는 파일 무브 여기서 셋 값으로 썼던 M11 그 다음에 2개 카운터 값을 리셋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보면 M11이 발생하자마자 켜져가지고 언제까지 켜지냐면 T10이 ON이 될 때까지 오프가 M11부터 T10이 오프 상태일 때만 PLA가 켜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켜질 거고 이 상태가 그 다음에 PLB는 이 상태가 진행이 되고 T10이 다 경과가 되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T10이 ON이 된 다음부터 두 번째 타이머인 T11이 켜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비접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까지만 켜지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을 이 부분을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이클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A, B 램프 A와 B의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반전의 연속이죠. 이 조건 하에서 PLA의 반전일 때 PLC가 켜지고 PLD는 PLB의 반전 비접점일 때 켜지고 이거는 익스클루시브와 조건이죠. 둘 중에 하나가 ON이 되었을 때만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익스클루시브하니까 보면은 둘 다 켜지거나 둘 다 꺼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만 이렇게 켜지는 이런 조건의 프로그램이었으니까 오히려 항상 보면은 타임 차트로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출력의 제어 결과물로 보면은 굉장히 심플한 문제가 오히려 이런 타입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68회 2일차 2번 문제입니다. 68회 2일차 2번 문제를 해석을 해보면 셀렉트 스위치 B가 원이라는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M10이라는 내부 접점을 활성화시키면 두 번째 프로그램의 제어 조건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 수가 있죠. 푸시 버튼 A를 누르는 시그널에서 카운터를 가지고 단순히 5 이상이 되지 않도록 맥시멈 값을 제어한 맥시멈 5가 될 때까지 CTU로 카운터 값을 썼고요. 그다음에 푸시 버튼 B는 바로 산술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D10에다가 10을 더해서 다시 D10에다 넣는 게 누를 신호가 발생할 때마다 10씩 증가하는 거고요. 이거는 5번 이상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맥시멈 5초 이상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제한자이고요. 근데 푸시버튼 C를 눌렀다 떼는 네가티브 시그널에서 카운터 10번이 0보다 크고 D10이 0보다 크다는 것은 두 값이 둘 다 최소한 0보다 클 때 어떤 시그널이 한 번 이상 들어왔을 때 M11이라는 그 셋 값을 발생을 시키고 M11이 발생했을 때 이 초로 환산된 이 푸시버튼 B로 형성된 값만큼을 타이머로 돌고 그 타이머가 다 끝나고 나면 스스로 M12를 리셋을 시켜서 이 값을 리셋을 시켜서 다시 푸시 버튼 C를 반복적으로 누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셀렉트 스위치 C를 가지고도 초기화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스위치 C로 가지고 초기화 되는 조건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런 정도만 해주면 출력은 카운터 10에 1일 때, 그 다음 5일 때까지 PLA에서 PL2까지 점등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 타이머가 켜져야 되는 순간은 M11이라는 신호가 발생했을 때부터 그 타이머 T10 타이머가 비접점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T10이 ON이 돼버리면 꺼지는 거죠. 그 순간까지만 해당 램프에 점등을 해라 하는 이런 출력이었는데 굉장히 쉬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하나는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는 셀렉트 스위치 C 이런 부분에 대한 초기화 부분만 잘 처리하면은 어렵지 않은 그냥 갑자기 또 2번 문제가 68회에서는 굉장히 쉬워졌어요. 68회 3일차 2번 문제입니다. 68회 3일차 2번 문제는 역시 A하고 B만 제어를 하면 되는 그 문제인데요. 얘는 좀 그 주기가 길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제어하는 그 타이머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나열이 되는 이 부분이 그 체인드 타이머고요. 타이머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카운터를 가지고 있는, 나름, 굉장히 그 지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 문제로 거꾸로 이 지문을 해석을 한번 해보면 어떤 문제로 출제가 됐었냐면, 푸시 버튼 A를 누르는 순간에, D10에다 저는 increase라는 명령어를 썼고요. 맥시멈 5보다 작을 때까지 이 D10을 눌러서 푸시 버튼 A에 눌린 횟수를 카운터를 하죠. 이걸 우리는 A 카운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푸시 버튼 B를 눌러 가지고 D11이라는 값에다가 값을 누적을 하는데 얘는 10을 바로 누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초 단위로 이 푸시 버튼 B는 초 단위로 우리 동작을 한다는 것을 이미 지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맥시멈 5초까지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푸시 버튼 C를 눌렀다 떼는 네가티브 신호에서 M12를 발생을 시킬 수 있는데 그 조건은 그러니까 A 값이 0보다 크거나 그 다음에 몇 초를 만들어 놓은 D11이 B 값이 0보다 큰 그런 조건 하에서 M1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M11이라는 출력이 나오게 되면 일단 2초짜리 사이클을 반복을 합니다. 이게 2초가 여기까지 말하는 2초짜리 사이클을 반복을 하는데 그 2초짜리 사이클이 ON이 되는 순간에 한 번씩 카운터를 D11에다가 10이라는 카운터 값만큼 D10은 뭐죠? 여기서 말했던 예를 들어서 5개면 5죠. 5까지
이 C11이라는 카운터를 증가를 시켜서 C11이라는 카운터가 5가 되면은 여기서 비접점이니까 더 이상 얘는 증가를 반복을 안 하겠죠. 이 부분은 반복 안 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2초짜리를 계속 반복을 하는 이 루틴이 언제까지 진행하냐면 여기서 카운터 A 값만큼만 CTU로 증가를 하고 한번 펄스가 뛸 때마다 카운터가 증가되겠죠. 여기서 비접점을 이렇게 막아주면 그 필요한 만큼만 이 구간을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고요. 만약 여기 같은 경우는 카운터가 3이 됐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C11 그러니까 카운터 3개를 C11이랑 카운터 값이 1이 됐다는 얘기는 이 숫자가 3이 카운트였다면 3회가 동작을 했다면 T11이라는 타이머를 동작하는데 그 타이머의 길이는 D11이죠. D11은 여기서 만들어낸 이 B값을 말하는 겁니다. 이 D11에 그러니까 2초짜리면 2초가 타이머가 하나 동작을 하고 그 타이머가 동작이 완료가 되면 타이머가 ON이 되면은 바로 또 2초짜리 사이클이 하나 반복을 하죠. 2초짜리 사이클 바로 이 구간을 말합니다. 2초짜리 사이클이 반복을 한다. 그다음에 그 2초짜리 사이클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여기는 카운터가 3이면 3회 반복을 하고 3회 반복하고 C10이라는 카운터가 3회를 반복을 해서 얘 C11이 여기를 끊어버리죠. 여기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전체가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봐야 될 것은 여기 있는 T10이라는 시그널이 돌 때 카운터가 하나씩 증가하고 C11이라는 카운터가 완성이 되면 이 사이클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어서 푸시 버튼 B를 눌렀던 시간만큼을 또 타이머가 하나 돌고 그 타이머가 완성이 되면 또 여기서 2초짜리 타이머가 반복을 하는데 얘가 이 T12가 한 번씩 펄스가 생길 때마다 C12라는 카운터 값을 증가시키고 얘가 증가가 필요한 카운터만큼 완성이 되면 여기서 끊어버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12가 원이 되는 것이 이제 이 사이클 전체로 보면 맨 마지막에 여기를 완성하는 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이 리셋이 발생을 해서 다시 한번 이 푸시 버튼 C를 가지고 이런 시그널이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한 장치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스위치 C를 가지고 리셋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초기화 루틴은 각종 셋값으로 썼던 값, 그 다음 카운터로 썼던 값,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에 썼던 워드 타입의 그 변수값을 초기화를 시키는 이런 루틴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카운터가 크거나 작거나 같다 3, 오퍼랜드가 3개인 것을 의미하고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1부터 10까지 사이에 있을 때 PLA가 점등을 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 11이 되는 순간 이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PLA가 점등하고 이 두 번째 구간은 이 구간일 때 얘를 표시한 이 구간을 이 숫자가 표시하고 있고 여기서 여기 있는 구간은 얘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LB를 해서 PLA와 PLB만 제어를 해주면 여기는 이 값의 반전해서 PLC와 PLT가 출력이 되고요. 밑에는 익스클루시브와 둘 중에 하나만 원이 됐을 때 PLE가 켜지는 전형적인 논리 연산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CDE는 논리 연산의 결과로 이 출력을 가지고 PLA와 PLB만 제어를 해주면은 그냥 거저먹기였다. 그래서 전형적인 우리가 하는 건 논리 연산이 포함된 그런 타임 차트였습니다. 69회 1일차 2번 문제인데요. 앞전에 봤던 68회 3일차 2번 문제하고 아주 패턴이 유사합니다.
이 2초짜리 사이클을 그 누르는 그 푸시버튼 A로 누르는 카운트만큼 반복을 하고 푸시버튼 B로 누르는 카운트만큼 PLB를 2초 사이클짜리 온오프 전멸을 반복하는. 그리고 CD는 반전, 그다음에 여기는 익스클루시브와 배타적 논리 합이죠. 이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1차 문제가 너무 쉽다고 앞전 문제 풀어봤으면 기출 문제를 풀어봤다면 쉽다고 했는데 어떤 함정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두 값 중에 하나가 0일 때, 그러니까 카운트 값이 0일 때 푸시 버튼 C를 눌러서 스타트를 하면 카운트를 0으로 리셋을 하라는 그런 지문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두 값 중 하나라도 0일 때 푸시 버튼 C를 누를 때 입력된 값은 초기화되고 다시 카운팅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아마 제외를 했다면은 아마 틀림없이 이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셀렉트 스위치 P가 원이 됐을 때 M10이라는 내부 잡점을 출력하고요. M10이 됐을 때 이 전제 조건을 제어하는 조건을 앞에 전제 조건으로 달고 모든 프로그램이 해석이 되죠. 자, 인크리스 문제를 둘 다 썼어요. 푸시 버튼 A를 눌렀을 때 D10에다가 푸시 버튼 B를 눌렀을 때는 D11에다가 맥시멈 5일 때까지만 누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푸시 버튼 C를 누르는 시그널에서 D10이 0이거나 오화 조건이죠. D11이 0이면 값 두 개를 리셋을 하라는 뜻입니다. D10도 리셋, D11도 리셋을 하라는 뜻이고요. 둘 다 0보다 클 때, 둘 다 0보다 클 때 이렇게 되면 이게 엔드 조건이 되고 이건 오화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만 M11이나 M12를 출력을 하는데 M12를 출력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내부 접점을 카운터 값을 막아주기 위한 값이고요. M11이라는 놈은 나중에 이 M11만 리셋을 해가지고 다시 푸시 버튼 C를 누르면 반복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이 패턴이 반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플래그 값을 두 개를 썼습니다. 11은 뭐 하기 위해서 이 값을 가지고 이 값을 리셋을 하면서 다시 이게 반복이 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M12는 같이 리셋하면 안 되죠. 얘는 언제 리셋해야 됩니까? 리셋이라는 조건이 발생했을 때만 리셋해야 되니까 이 M12로 여기 막아주기 위한 이 플래그는 독립적으로 쓰기 위해서 두 개를 세팅을 했다는 거. 그래서 실제 이건 이 앞전 68의 3일차 문제하고 아주 비슷한 체인드 타이머입니다. 2초짜리가 반복하고 2초짜리가 필요한 수만큼 이 카운터가 필요한 수만큼 업이 되면 끊어버리고, 또 여기는 두 번째 이 카운터가 온이 됐을 때, 그러니까 필요한 수만큼 앞에 있는 이 누적값이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그런 뜻이죠. 2초짜리가 반복을 하는데 여기는 D11 이 값만큼 카운트를 C11로 증가하고 C11의 값이 다 차면 여기서 끊어버리는 이런 값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얘는 여기서 이 두 번째 타이머는 여기까지 반복을 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전체가 하나가 이루어지고 이 값의 결과에 따라서 반전을 하고 여기에 이 두 값의 결과를 가지고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한 그런 출력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는 T0의 1부터 10인 부분만 계속 반복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PLA의 반전, PLB의 반전, 그 다음에 여기 익스클루시브 오화 이렇게 출력을 해서 PLG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했고요. 오히려 69의 1차 문제는. 69의 2일차 2번 문제인데요. 얘는 바로 그 10단위로 애들을 한 거 보니까 바로 그 카운터 푸시 버튼 A, B 값을 바로 그 분으로 초로 환산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 맥시멈이 5인 거, 5초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푸시 버튼 C를 눌렀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둘 중에 하나가 0이면은 그 카운터를 했던 값을 0으로 초기화라는 이런 지문이 여기에 있었네요.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둘 다 0보다 클 때 M11이라는 값을 쓰는데
T11, T15 이게 체인드 타이머인데 왜 타임 차트를 보니까 하나는 푸시 버튼 A로 누른 초만큼을 온, 푸시 버튼 B로 누르는 초만큼을 오프해서 이렇게 한 사이클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네요. 하는데 스톱은 언제 하냐면 셀렉트 스위치 C를 가지고 스톱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는 이제 두 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값의 온 타임을 두 배, 오프되는 시간을 또 두 배, 이렇게 두 배에서 했고요. 여기는 반전, 그다음에 익스클루시브와 이건 전향적인 이야기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제 타이머를 할 건가? T10으로 D10으로 누적된 값만큼을 누적하고 그 값이 완성이 되면 T11 두 번째 타이머가 돌아서 D11로 누적된 값만큼의 타이머가 하나 돌고 이 값이 여기서 반복하게, 이건 반복이죠. T11을 다시 반복하면 이 값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비접점은 반복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 사이클이 계속 여기 M11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PLB를 위한 타이머인데요. 얘가 얘는 두 배를 단순히 이 D11이나 D11을 두 배를 곱하기 2를 하는 산술 연산자를 쓰지 않고 타이머를 한 번 더 돌렸어요. 그럼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D10이라는 수를 가지고 타이머 12를 한 번 돌리고 12가 완성이 되면 T13이라는 타이머를 한 번 더 돌려서 이걸 두 배를 만드는 거고요. T13이 완성이 되면 D11짜리 그러니까 오프가 진행돼야 될, 이 오프가 진행돼야 될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얘를 두 번 반복하게 하면 됩니다. T14를 완성시켜요. T14가 완성이 되면 T15까지. 그래서 T15가 완성이 되면 반복해라. 비접점을 앞에 가서 한번 끊어주면 리셋이 돼서 또 이 사이클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주기를 완성할 수 있는 타이머가 되는 거고,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이 주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주기를 나타내는 거고, 이 부분은 얘를 나타내는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화를 하고 출력은 M11이 시작될 때 T10까지, M11이 시작될 때 T13까지 그 주기를 PLA, B로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자, T11, T10과 T13이라는 것은 ON이 돼야 될 이 조건이죠. T11 얘가 되는, 그다음에 T13 얘가 오프가 되는. 그래서 ON이 되면 끊어지는 거죠. ON이 되면 끊어지는 겁니다. 오프가 될 때, 오프일 때까지만 켜지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미 반복했던 내용이니까 생략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걸 둘 다 카운터 값을 초로 환산해 쓰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애들을 10으로 해가지고 산술 연산자를 썼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함정이 하나 있었다는 거.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 푸시 버튼 C가 눌러졌다 때는 시그널을 발생시키면 초기화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배짜리 타이머를 만드는데 곱하기를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두 번, 타이머를 두 번 돌렸다는 거. 이 모든 것은 앞 타이머가 연쇄적으로 타이머를 연결시키는 체인드 타이머를 만들었었다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타이머를 가지고 배웠던 여러 가지 기법들이 다 동원이 됐습니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69의 이제 3일차 2번 문제는 굉장히 그 창의성이 뛰어난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요. 이건 그 기발한 발생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도 없거니와 만일에 이걸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서 짜면 엄청나게 긴 그 프로그램 소스가 발생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풀이 과정을 보셨겠지만은 69의 3일차를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제가 짠 프로그램 소스가 가장 짧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그 제가 이미 69회 3일차에 이번 문제를 수정해서 두 개의 영상까지 올려놨으니까 뭐그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재밌는 것은 이제 푸시버튼 A를 가지고 이제 카운터를 만드는 건 맞고요. 그래서 푸시버튼 B를 가지고 이 카운터에 맞춰서 이런 패턴, 푸시버튼 C를 가지고 이런 패턴의 그 점등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문제를 잘 분석해 보면 결국은 이 값과 이 값은 그 6의 보수, 그러니까 6초의 보수 문제예요. 그러니까 카운터를 두 개를 만들었으면은, 푸시버튼 B를 눌러서 이제 어떤 A 타입의 점등을 해야 된다면, 2초짜리가 되는 거고, 6의 보수인 여기는 4초짜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5개면은 여기가 이제 5가 되는 거고, 6의 보수인 1이 1초짜리가 하나가 진행을 하겠죠. 그 값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일단 푸시버튼 A를 가지고 카운터를 만드는데, 맥시멈 값은 5초, D10엔 눌러지는 수만큼 초 단위로 10, 20, 30, 40, 50이 증가가 될 거고, 여기는 반대로 60에서 이 값을 빼니까 50, 40, 30, 20, 10 이런 식으로 값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D10과 D12가. 그래서 푸시버튼 B하고 C를 누르는 또 그 신호가 달라요. 푸시버튼 B는 네거티브고 푸시버튼 C가 포지티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아주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네거티브, 포지티브 신호를 구별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11, T10이라는 걸 가지고 상호 인터를 걸었네요. 이 서로 이 T-OFF는 이 시그널이 발생하자마자 이 T-OFF 시그널은 ON으로 바뀌죠. ON으로 바뀌는데 그 ON이 돼 있을 때는 상대방 푸시 버튼이 눌러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 타이머를 가지고 인터락을 걸었고요. 셀렉트 스위치 C를 가지고 초기화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동작을 했을 건지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죠. 카운터가 20이었다면 카운터가 두 번 푸시 버튼 A를 누르고 했다면 여기에 값이 20이 있을 거고요. 이 값은 40이 되겠죠. 20과 40을 가지고 출력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T10이 오프타이머니까 20부터 줄어들겠죠. 20부터 줄어드니까 0보다 클 때까지 계속 PLA가 하니까 1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여기는 20보다 클 때니까 여기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에서 19로 줄면서 10이 될 때 1초가 줄어들 때 PLB가 한번 켜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PLA까지 켜질 거고, 그 다음에 계속 10 해서 0으로 진행되는 순간 0보다 클 때까지 1이 됐을 때 1까지 그러니까 2초까지 여기가 PLA가 점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이제 푸시버튼 C를 누르자마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초짜리 가지고 오프타임과 T11이 동작을 하겠죠. T11이 동작을 했을 때 맨 마지막에서 보면 0보다 클 때 동작하고 있죠. 0보다 클 때, 10보다 클 때까지. 그래서 계속 켜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40보다 클 때, PLA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겠죠. 40이니까 4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30보다 클 때 PLB가 켜지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40부터 줄어들 거니까요. 40부터 39, 이렇게 1초 동안 여기 켜질 거고, 그 다음에 꺼지고, 그 다음에 20보다 클 때, 그러니까 29에서 20까지 줄어드는 이 순간, 그 다음에 10으로 줄어드는 이 1초, 그 다음에 0, 1을 향해서 가는, 그래서 0이 될 때, 1보다, 0보다 클 때까지 PLE가 맨 마지막에 꺼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이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다른 사람이 푼 문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문제를 이렇게 심플하게 풀 수 있는데, 이 T-OFF라는 그 타이머를 속성을 잘 이용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제가 이 문제는
그 문제의 본질을 잘 보면은 이런 문제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고 풀면은 정말 이걸 하드 코딩 하는 데만 제가 3, 40분이 걸립니다. 하드 코딩을 그래서 코딩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그 잘못된 그 오타를 발생시킬 확률도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한 프로그램은 심플하게 창의적으로 짜는 게 좋습니다. 예, 70의 1일차 2번 문제는 논란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특히 이 문제죠. 씹었던 A를 누르고 있는 동안 시간을 기억해 놨다가 이 PL A, B를 점등하는 건데요. 90버튼 B를 누르고 있는 동안을 기억해 놨다가. 근데 이게 몇 초를 눌렀는지 어떻게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그 문제가 가장 큰 그 논란의 문제가 돼서 뒤에 0.1초 단위는 절삭을 한다. 이런 그 임의로 문제를 고쳐가지고 그 수험생들이 아주 혼란에 빠진, 그러니까 시험장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관이 문제를 임의로 수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푸시버튼 A를 누르고 있는 동안 TMR이니까 누적이 되겠죠. 이제 몇 초까지 이상이 된다는 맥시멈 값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임의로 만을 줬어요. 푸시버튼 B를 누르고 있는 동안. 그래서 두 타이머 값이 0보다 컸을 때만 M11이라는 값은 이 체인드 타이머를 돌리기 위한 거고, 이 M10이라는 플래그는 여기 내부에 있는 이 접점에 그 타이머가 동작을 하고 있으면은 이 값이 변경되는 걸 막기 위해서 플래그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M11은 이제 반복을 할 수가 있죠. M11을 리셋해 주게 되면 다시 타이머를 반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질 때마다 제가 이제 여기다 임의로 넣었는데, 일단 T10은 곱하기 2를 한 거고요. 곱하기 2를 해서 T10의 숫자를 두 배로 늘려놓은 값이고, T10하고 T11,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을 곱한 값을 T12에다 넣어서 이 T12 값을 10으로 나눠서 밑에 초 단위의 그러니까 0.1로 시작되는 그 초 밑에 100분의 1, 10분의 1 초는 제거를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제거를 하기 위해서 10으로 나눠주는 이런 작업을 해뒀고요. 그래서 M11이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주기가 여기서 이 주기죠. 여기 우리가 원하는 것은 D14를 가지고 D14가 이 시간을 말하니까 두 값을 곱해서 나눈 값은 이 시간을 말하겠네요. 가장 긴 이 시간을 만들어 놓고 T12가 비잡점일 때 그 안쪽에서 해야 될 타이머가 이거죠. 얘 동안 얘가 이렇게 주기를 반복하면 되니까 이런 주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D10은 여기 눌렀던 이 값을 반으로 쪼갠 값이니까 이 값이 동일하게 반복하면 이 쪼갠 이 값을 반으로 쪼갠 이 값이 하나는 이 시간은 온 타임으로 쓸 거고 이 시간은 오프 타임 소등되는 이 시간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두 개를 쪼갠 거고요. 그래서 T14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언제까지 반복을 하냐면 D12 이 전체 길이가 원이 되는 여기까지. 그래서 먼저 얘는 기법이 뭐냐면 전체 이 길이만큼을 나열하고 이 길이 안에서 이렇게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기법이 들어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큰 T12시간, T12라는 것은 얘를 말하는 겁니다. 이 타이머가 여기까지 돌고 나면 묵시적 리셋을 M11을 눌러서 리셋을 해줌으로써 다시 M11이 반복할 수 있도록 이 시그널이 다시 발생을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이 시그널이 된다면 푸시버튼 C를 눌러진다면 그래서 자기가 T12 가장 긴 이 타이머에서 T12에서 이런 M11을 리셋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능장 시험은 초기화
아니면 그 다음에 리셋, 필요한 적시적소에 필요한 리셋을 언제 해주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이 문제의 관건이라고 늘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초기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출력은 뭐 당연하죠. 이 M13과 M12의 타이머만 제어를 하면은 PLAB가 제어가 될 겁니다. M13과 M12는 이거죠. M13, 아니, T13과 T12는, T13은 이 타이머가 온되기 전까지, 얘가 온되기 전까지, T12는 이겁니다. 전체 가장 큰 얘가 온되기 전까지만 돌면은 여기서 온이 되면 끊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쉬웠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이런 함정이 아니고 측정이 상당히 애매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아마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졌던 아마 그런 사수였습니다. 70일의 1일차 2번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아마 70일에 70회 1일차에 아주 그냥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많이도 떨어졌습니다. 70회 2일차 2번 문제는요, 이게 이제 기존에 봤던 그 논리 연산이 포함된 그런 타임 차트가 아니고요. 전체 PLA부터 C까지를 카운터를 가지고 지정해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제가 맥시멈 O 값인 그 푸시 버튼 A를 increase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D10에다 푸시 버튼 B를 D12에다가 맥시멈 O일 때까지 애드 시키는 이런 문제를 썼고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C의 네가티브 신호에서 둘 다 0보다 클 때 이야기입니다. 클 때 플래그 두 개를 따로 만들었고요. D10이라는 값을 D12로 곱하면 D14가 되죠. 그리고 D14를 10으로 다시 곱하면 분으로 이제 환산이 되는 거죠. 이런 값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초 주기 전멸을 아마 만들기 위한 건데요. 여기에 있는 그 출력은 푸시 버튼 A의 카운트 값을 가지고 PLA에서 2까지 숫자로 1이면 PLA가 점등이 될 거고 5면 PL2가 점등이 되겠죠. 이런 그림이고, 여기 이제 반복은 푸시 버튼 C를 눌렀다 때는 네가티브 신호에서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발생을 했나요? 예, T10을 가지고 D14면은 두 수를 곱한 다음에 이 곱한 값에다가 10을 다시 곱해서 D14에다 갖다 놨으니까 두 곱한 이 길이를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같으면 3 곱하기 2니까 6초 말하는 것 같은데요. 3 곱하기 2는 6초. 그러네요. 6초를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6초짜리를 반복을 하고, 이 시그널에 의해 가지고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6초짜리를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값이 6초짜리를 가지고 타이머를 하나 돌리고, 이 타이머가 비접점이 일 때까지 오니까 이 길이를 제한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타이머가 6초짜리가 도는 동안에 비접점이 이라는 것은 돌고 있는 동안에 이런 뜻입니다. 자, 1초, 1초, 그러니까 2초짜리 사이클을 가진 타이머가 반복을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T10이라는 타이머가 ON이 되기 전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10이 ON이 됐으면은 M11을 초기화해서 M11은 뭐죠? 이 값입니다. 다시 푸시 버튼 C를 눌러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가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각 그 카운터 값이 1, 2, 3, 4, 5일 때 이런 타이머가 온만 되는 T11이 온 되기 전까지만 켜지는 아주 간단한 이런 출력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요. 72일 차는
굉장히 이번 문제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70회 3일차 이제 이번 문제인데요. 이건 그 전형적인 그 CTUD라는 카운터를 쓰면은 심플하게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select switch C도 이제 이 제어의 전제 조건에 일부 포함이 되는데요. select switch C가 여기서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다 포함을 시켰어요. 자, 이 조건이면서 그러니까 select switch B가 on이 되는 조건이 되면 이런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ND 조건으로 select C가 그 on이 됐을 때 결국은 표현하면 여기에 이제 SSC가 on이 되는 이런 조건으로 여기다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여기를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여기 보면은 이게 바뀐다고 해갖고 초기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서는 제외를 시킨 겁니다. 이 부분을 여기다 포함을 시켜버리면 이 조건이 바뀌어도 이 초기화 루틴으로 가버리는 M200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여기서 제외를 하고 이 부분에다만 이렇게 AND 조건을 집어넣어준 이 기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떼고 푸시 버튼 B를 눌렀다 떼는 시그널이 발생하면 여기에서 이 값이 M11, M12가 이게 업을 시키고 얘는 다운을 시키는 카운터로 동작을 해서 C10이라는 값이 5를 중심으로 늘어났다 줄었다 할 겁니다. 푸시 버튼 C를 가지고 초기화한다는 이 부분은 조건은 여기에 있어요. 이건 초기화하기 위한 거고. 그래 되면 M10이 C10이란 값이 0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 이 값만 이렇게 나열해 주면 늘었다 줄었다 할 겁니다. 굉장히 심플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을 건지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심플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건지는 여러분들의 이제 그 순발력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70회에는 논리 연산이 포함된 그런 그 전형적인 문제를 좀 벗어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이제는 그 좀 약간의 변형을 가져온다. 70의 문제는 이런 기존의 이런 문제 패턴에 있던 이런 문제를 벗어나서 상당히 이런 문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71에도 약간의 문제 변형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 패턴을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71회까지도 기존에 우리가 그 셀렉트 스위치 3개, 푸시 버튼 3개, 그 다음에 그 파이로트 램프가 5개인 그, 입출력 디바이스는 아직 바뀌었다는 그 변형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기출문제를 다 풀어줬던 부분에 68, 69의 70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